선형회귀 모델이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어, 다음 시간에 다룰 이제 분류 모델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 로지스틱 그 회귀라든지 그것은 거의 이 선형회귀 모델의 일반화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우리 기계학습 모델에서 선형회귀에서 시작되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선형회귀에 대해서 잘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우리 그러면은 이제 선형 회귀 모델을 지난 시간에는 그 LSFRS 그 토탈 스코어의 슬로우를 이제 프리 슬로우이랑 그 3개월에서 9개월 슬로우 간에 그걸 가지고 이제 이후의 슬로우를 뭐 예측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당시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좀 아웃라이어들이 좀 있어요. 아마도 이제 그 특히 이제 3개월 같은 경우에 초기 3개월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포인트가 한 사람당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어, 아마 그걸 돌렸을 때 워닝이 많이 나왔잖아요. 퍼펙트 핏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데이터 포인트 2개 있으면은 그 선형회귀 모델을 거기에 적합시키면 퍼펙트하게 핏 하겠죠. 뭐 그런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 측정 오류 같은 것도 있을 텐데 네, 그거에 따라서 그 슬롭이 이제 상당히 그 변이가 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엑서사이즈 그 스크립트를 보시면은 알겠지만 제가 일부러 그 데이터 포인트 간에 그, 그 타임 인터벌을 적어도 뭐 1.5개월은 이상이 돼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제한 조건을 걸어서 그런 경우에만 이제 수업을 그 리니어 리그레션을 통해서 추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했었어요. 근데 어,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일단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선은 오늘 할 거는 이제 선형회귀 모델을 지난번에 겟마인더 데이터셋에 한번 적용해서 한번 그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 되게 1인당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1인당 국민소득하고 그 기대 수명하고 의 관계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상관관계가 있느냐, 그다음에 상관관계가 있다면 그게 이제 얼마나 강한 상관관계가 있느냐, 그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의 효과가 기대 수명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렇게 그 추정치는 얼마나 정확한지 그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기대 수명을 1인당 국민소득으로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문제 네 가지 질문에 대한 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네 가지 질문이 이겁니다. 그 여러분들 뭐 아마 그 의학 연구에서 되게 이런 질문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 변수가 그 정량적인 수치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측 변수라고 하는 게 정량 변수일 수도 있고 뭐 범주형 변수라고 해도 그걸 뭐 0, 1 이런 식으로 해서 코딩을 하면 되니까 정량 변수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회귀는 이제 반응 변수가 정희성 학생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나요? 잠깐만요. 음. 그래서 그 반응 변수, 그러니까 결과 변수가 이제 정량적이면은 회귀고, 그것이 이제 범주형이면은 분류고 하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거는 전에 얘기한 되고요. 또 과연 상관관계가 있느냐? 이 질문부터 시작해요. 되게 그 상관관계가 있느냐? 한번 그것부터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좀 풀어볼게요. 음,
그래서 일단 그 겟마인더라는 패키지를 이제 로딩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데이터 가공과 시각화했을 패키지를 또 이제 로딩하겠습니다. 디플라이하고 ggplot2 이제 로딩하고요. 그래서 우리 그래도 데이터 포인트가 많기 때문에 일단 1952년에 해당되는 데이터셋만 우리가 골라서 그 1인당 국민소득과 그다음에 기대 수명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산점도를 먼저 좀 그려볼게요. 그러면 겟마인더 필터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어가 그 1952년 정만 골라서 그림을 그리겠다는 건데 엑셀엑스에서 X축은 GDP per cap 1인당 국민소득이죠. Y축은 Life Expectancy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릴 거죠? 지옴 언더바 포인트 이게 이제 스케일러 플롯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아래 오른쪽 아래에 이런 산점도가 그려지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무슨 그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뭐 X축이든 Y축이든 한쪽으로 많이 이렇게 스크루돼 있는 데이터 보면은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선형회귀 모델을 적합시키고 싶으면은 그 로그 변환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로그 변환을. 그래서 여기서 로그 변환하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스케일 언더바 우리는 지금 X축을 로그 변환할 거잖아요. 그래서 X 언더바 그다음에 로그 10 변환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X축이 스케일이 바뀌죠. 그죠? 로그 변환하면 이제 그 작은 쪽에 몰려 있는 값들이 좀 퍼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아까보다는 이제 좀 더 선형 적합하기에 좀 좋은 그런 산점도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질문,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과 기대 수명이 상관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그 질문에 그 대답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우리가 그 리니어 모델을 이제 피팅을 해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여기서 이제 X축을 이제 로그 변환을 했는데 이거는 보이기에만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제로 1인당 국민소득을 로그를 취한 로그 변환을 한 변수를 새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뮤테이트 하면 되는 거죠. 뮤테이트 해서 GDP per cap인데 이번에 새로운 변수를 만들겠다. 로그 변환하는 GDP per cap 로그 10 변환한 거죠. 하면은 로그 10 GDP per cap 이렇게 하면은 로그 변환 새로운 변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거를 이제 df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해 봅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df 가지고 리니어 모델을 피팅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리니어 모델을 피팅하는 함수는 lm이에요. lm 리니어 모델. 그래서 이때 이제 결과 변수 life 이렇게 데이터가 안 들어가고 있구나. 어쨌든 뭐 상관없긴 한데 일단 다 적어볼게요. life expectancy 그다음에 틸트 표시하고요. 이게 바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라이프 익스펙턴시를 뭘로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GDP per cap 로그 10이고요. 우리가 이제 쓰고자 하는 데이터는 DF죠. DF. 네. 그렇게 해서 리니어 모델을 적합을 시킵니다.
하면 이제 리니어 모델을 이제 피팅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코에피션트 해가지고 어 이건 그냥 단순 선형회귀잖아요. 그 예측 변수가 하나인 단순 그러니까 이제 그 인터셉트 그 y축 절편이 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우리 그 x 변수에 대해서 그 앞에 계수 그러니까 슬로프가 얼마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20.33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리니어 모델 1952라고 할게요. 여기다가 이 리니어 모델을 적합시킨 그 object를 할당을 하고 이 모델 적합의 결과를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summary라고 하는 함수를 써요. 1952면은 자 오른쪽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residual이라고 하는 거는 잔차 우리말로는 이제 잔차라고 하는데 음, 이 리니어 모델이 그 예측하는 값 그죠? 그 선상에 있는 값이죠. x 값에 대해서 그거와 실제 그 관측값 간의 차이가 바로 이제 이 레지듀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니어 모델을 적합시키는 알고리즘은 지난번에 최소 제곱법이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저 잔차를 최소화시키는 그러한 그 슬로프 그 계수와 y 절편 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 최소 제곱법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쓰는 거죠. 그건 이제 미분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분해서 그 슬롭이 제로가 되는 그런 베타 값을 베타 제로하고 베타 값을 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코에피션트에서 여기서 이제 인터셉트와 인터셉트의 에스티메이트 추정치가 이렇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슬롭이 20.33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일단 그 정도 알아두고 여기 보면 이제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뭐 t 밸류 그다음에 p 밸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다음에 여기 뒤에 보면은 그 residual standard error라고 하는 텀이 있고요. 그다음에 multiple r squared라고 adjusted r squared는 값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f statistic이 있고 거기에 대한 p 밸류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그러니까 이게 상관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면은 선형 모델을 적합시켜서 이건 지금 단순 선형 모델이기 때문에 그 추정치, 그러니까 그 슬롭의 추정치가에 대한 p 밸류를 보면 돼요. 그래서 이 p 밸류가 0.05보다 낮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예상을 그 대답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 대답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한 거예요. 하나는 이제 선형 모델을 적합을 시킨 거고 그다음에 요 p 밸류는 뭐냐면 이 슬롭이 제로라고 하는 귀무 가설을 검정한 거예요. 그 귀무 가설에 대한 검정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 p 밸류가 매우 낮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귀무 가설을 기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슬롭이 0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x와 y 간의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귀무 가설에 대한 검정을 한 겁니다. 응?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t 값은 이 추정치에서 이 추정치를
여기 보면 이 추정치를 이 스탠다드 에러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이게 나오거든요. 20을 1.5로 나누면 13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 t 값은 이제 t 분포를 따른다라고 해서 그 t 분포에서 지금 이제 그 t 값이 주어지면은 이 p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거든요. 옛날에 아마 통계 시간에 t 분포 배웠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따른 겁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했나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아까 얼마나 그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내가 이제 대답을 했잖아요. 상관관계가 있다는 대답은 이 슬롭이 0이라고 하는 비무가설에 대한 통계적 검정 결과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X, Y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얼마나 강한 상관관계가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까 얘기했던 이 R 스퀘어 값을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R 스퀘어 값은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그 결과 변수의 분산이 있잖아요. 결과 변수의 분산 중에서 이 회귀 모델에 의해서 설명되는 그러한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55.9%라는 거예요. 55.9%라는 거고, 그 R 스퀘어를 계산하는 방식은 전체 전체 분산을 해서 그걸 이제 토탈 sum of square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TSS라고 하거든요. 토탈 sum of square. 이거 sum of square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y 값이 있잖아요. 그러면 y 값의 평균이 있잖아요. 그럼 y 값에서 관측 값에서 y 값의 평균을 뺀 것에 제곱을 한 것을 다 더한 거예요. 그게 이제 토탈 sum of square거든요. 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결국 토탈 sum of square가 크다는 얘기예요. y 값의 분산이.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RSS라는 것은 residual sum of square거든요. 이건 뭐냐면 아까 residual이 뭐라고 그랬죠? 그 선형 회귀 모델에서 x가 주어지면 그 선형 회귀식의 x 값을 대입하면은 y 추정치가 나오잖아요. 그 y 추정치와 실제 그 관측치 간의 차이가 우리가 레지듀얼이라고 했잖아요. 그 레지듀얼을 제곱해가지고 그것도 다 합친 거예요. 그게 이제 레지듀얼 sum of square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탈 sum of square를 레지듀얼 sum of square를 토탈 sum of square에서 레지듀얼 sum of square를 빼고 그거를 이제 토탈 sum of square로 나눠주면은 그러면 이제 전체 그 y 값의 변동 중에서 선형 회귀 모델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변동의 비율을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R 스퀘어 값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강한 상관관계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질문은 이제 R 스퀘어 값이 얼마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대략 56% 정도를 우리가 이 선형 회귀 모델이 Y의 변동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44% 정도는 선형 회귀 모델이 설명 못하는 거죠. 그거 뭐냐면 레지듀얼이죠.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아까 그 기대 수명에 대한 1인당 국민소득의 효과가 어느 정도이냐라는 질문이거든요. 효과가 어느 정도냐. 그게 이게 뭐냐면 이 슬롭이 얼마냐라는 거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슬롭이 크다면 효과가 큰 거죠. 그죠? 슬롭이 크다면 무슨 얘기예요? 슬롭이 크다는 얘기는
X값이 증가에 따라서 Y값이 크게 변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효과가, 근데 예를 들어 슬롭이 0에 가까우면 효과는 작은 거죠. 그죠? 효과가 어느 정도 크냐라는 것과 상관관계가 있냐는 질문은 그거는 다른 질문이에요. 그죠? 효과가 작아도 상관관계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네. 음. 그 다음에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얼마나 그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나오죠. 그게 상관관계가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 강하고 어, 그 변수가 결과 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 크기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추정이 얼마나 정확하냐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이 질문은 이 표준 오차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표준 오차. 아, 여기서 표준 오차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데, 그, 도관주 학생? 지난 시간에 도관주 학생이 많이 대답을 했나? 항상 네. 가운데 떠. 그러면은 다른 학생, 김민아 학생. 음, 마이크를 한번 열어보시고. 자, 표준 오차가 뭐예요? 표준 편차랑은 어떻게 달라요? 잘 안 들려요. 잘 모르겠는데 어, 표준 편차는 약간 데이터 자체들이 얼마나 약간 퍼져 있는지 이런 그렇죠. 거. 그 분산을 이제 분산의 제곱근이죠. 그죠? 표준 편차는 분산의 제곱근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그 n으로 나눠준 값이잖아요. 그 샘플의 개수로 나눠준 게 이제 표준 편차인데 표준 오차는 뭐예요? 확실히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 이해를 해서 하고 있으니까 어, 그 데이터 값들이 그 우리가 구한 그 모델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평균을 낸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각 데이터들의 뭐라 해야 되지? 그 회귀 모델에서의 응. 예측과 실제 데이터의 그 값의 차이를 이렇게 평균이라 뭐랬잖아. 그걸 약간 종합한 값일 것 같아요. 응, 응, 응. 그래서 조금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정확하게 지금 그 개념을 이제 표현을 못하는 건데 표준 오차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통계로 들어가서 그 참값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참값이라고 하는 건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를 하는 건데 그 예를 들어 모집단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모집단은 몰라요. 우리가 모집단은 모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표본이죠. 표본. 그죠? 표본을 계속해서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을 뭐라고 그러죠? 모평균. 그죠?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 표본의 평균은 네, 표본 평균. 그지? 그러면 그 우리가 참값이라고 하는 건 모평균인데 모평균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는 거냐면 그 표본을 얻어서 거기서 평균을 구해가지고 그지? 그걸 가지고 모평균이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건데 응? 그게 정확할까요? 응?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거기서도 선형회귀 모델에서도 슬롭이 얼마다 아까 20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추정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정확하냐는 걸 물어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우리는 지금 표본에서 1952년
getMind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표본이잖아요. 근데 어딘가에 참값이 있다는 거죠. 참값이. 근데 그걸 우리는 모르는 거고, 근데 이제 그 값을 우리가 이제 이 표본에서 추정한 값이 아까 그래서 에스티메이션이 그거예요. 추정값이다. 그 추정값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정확하냐라고 하는 물음은 우리가 이제 그게 표준 오차, 그러니까 참값과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라는 게 이제 표준 오차라는 개념이거든요. 오차라는 건 그거잖아요. 이게 참값을 가정해야 오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참값과 얼마나 다르냐라는 게 오차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그 오차인데, 그럼 표준이라는 말은 또 무슨 얘기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표본 평균을 우리가 모평균으로 이제 근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얼마나 정확하냐는 걸 얘기를 할 때, 예를 들어 표본을 자꾸 뽑아요. 한 100번쯤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이렇게 복원 추출도 있고 뭐 비복원 추출도 있고, 그런데 대개는 이제 뭐 복원 추출을 하죠. 그걸 우리가 이제 부트스트래핑 한다고 하는데, 부트스트랩. 표본에서 어 그러니까 우리가 부트스트랩이라고 해요. 그걸 이렇게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표본을 한 100번, 크기가 한 100개쯤 100이 되는, 사이즈가 100이 되는 표본을 이제 반복해서 복원을 허락해서 이제 반복해서 뽑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표본 평균이 매번 같을까요? 다르겠죠. 표본 샘플링 할 때마다 그 평균을 구하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근데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냐면 모평균이에요. 이거는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히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평균을 계속 내잖아요. 그러면 결국 모평균에 점점 더 가까워져요. 이걸 뭐 중심극한 정리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이다. 응? 그러면 여기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바로 표준 오차가 됩니다. 이해했어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어, 표준 오차다. 그러면 표준 오차는 그러면 어떻게 구하냐면 그 모집단의 그 표준 편차 있잖아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n으로 나눠주는 루트 n이죠. 스퀘어 루트 n이 되는데, n으로 나눠주면은 이제 우리가 어, 표준 오차를 구하는 식이거든요. 표준 오차.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샘플의 크기가 크잖아요. 그럼 표준 오차가 줄어들어. 이해됐죠? 샘플의 크기가 크면은 표준 오차는 적어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 무표준 편차도 사실 모르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 표본 표준 편차로 대신하거든요. 표본의 표준 편차로 대신하고, 그 대신 여기서 이제 n이 아니라 n-2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표준 오차를 구하는 식이에요. 왜 n-2를 하냐면 자유도가 이제, 왜냐면 이게 그 평균과 분산을 아니까, 그 2를 빼주는 거죠. 자유도. 샘플
우리가 그러니까 샘플이 만약에 n 개 있다 그러면은 자유도는 n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은 자유도는 n-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표본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근사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approximation 하고자 할 때 쓰는 식이 저렇게 표본의 표준 편차를 n-2 스퀘어 루트 나눈 거. 이게 바로 표준 오차의 식이에요. 네. 나중에 좀 표준 오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일단은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게 우리의 그 추정치가 얼마나 정확하냐에 대한 그 지표, 수량화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n 값이 클수록 그러니까 표준 오차는 줄어든다.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표준 오차는 줄어든다. 이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표준 오차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추정치에서 되게 뭐 -2 표준 오차, 그다음에 추정치에서 +2 표준 오차 하게 되면은 이 신뢰 구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추정치와 함께 신뢰 구간을 같이 제시를 해요. 95% 신뢰 구간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추정치 마이너스 그 two standard error 여기서 보면 이제 베타가 되겠죠. 아까 슬로프 베타 베타 언더바 원 마이너스 two standard error 그래서 베타 언더바 원 플러스 2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1.96인가 그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여기가 이제 95% 신뢰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리니어 모델 1952에서 우리가 구한 이제 추정치의 신뢰 구간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0.9였냐. 여기서 보면은 아까 추정치는 20이었잖아요. 근데 그 신뢰 구간은 이쪽 17.3에서 23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 값의 한 그 95% 실제 값은 95%의 확률로 이 구간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n이 작으면 이 구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겠죠. 그죠? n이 커지면 이 구간은 작아지겠죠.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제 예측하는 문제 우리가 그 추정치가 얼마나 정확하냐에 대한 것은 표준 오차 그 다음에 신뢰 구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얘기했고 근데 그러면 이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기대 수명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이제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기대 수명에 대한 1인당 국민소득의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잖아요. 이게 추정한 것에 대한 불확실성을 수량화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신뢰 구간, 아까 그 효과에 대한 신뢰 구간이거든요. 그 효과에 대한 신뢰 구간, 그러니까 그 기울기에 대한 신뢰 구간, 기울기의 추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예측한다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특정 국가를 딱 정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국가 1인당 국민소득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그때 기대 수명을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그 슬롭의 추정치의 정확성과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신뢰 구간 말고 예측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예측 구간은 그 전에 우리가 그 오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축소 가능한 오차와 축소 불가능한 오차를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 예측 구간은 축소 가능한 오차뿐만 아니라 축소 불가능한 오차까지도 포함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 구간보다 항상 더 넓어요. 예. 우리가 예를 들어 모집단에서의 슬롭을 완벽하게 추정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추정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게 생기고 이제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을 이제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완벽하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슬롭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오차는 있어요. 여전히 오차. 그러니까 축소 불가능한 그런 오차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랜덤 에러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예측 구간에는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측 구간을 어떻게 구하느냐? 일단 예측 구간이 그런 개념, 축소 불가능한 오차까지도 포함한다는 그거를 좀 아시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예측 구간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때는 이제 predict라고 하는 함수를 써요. 네, predict. predict는 그 다음 아규먼트로 모델이 나오고요, 일단. 이죠. 그다음에 예측하고자 하는 데이터셋을 넣어요. 그걸 이제 new data라고 하는 아규먼트에 넣거든요. 근데 이건 좀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 학습 데이터셋을 우리가 검정 데이터셋으로 그대로 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DF라고 하는 데이터셋으로 우리가 학습을 했지만 그걸 그대로 이제 예측하는데 사용한다고 해보는 거예요. 일단 가정은 그렇게 하고 이제 인터벌을 우리는 이제 신뢰 구간이 아니라 예측 구간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predict라고 하면은 이거를 이제 PS라고 하고 처음에 하나 볼게요. 그러면 이게 그 하나하나가 그 한 하나하나가 그 데이터 포인트예요. 그 데이터 포인트에서 예측값,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죠. 예측값, 핏한 그 예측값이고 그 예측 구간의 로어 마진, 어퍼 마진 여기 나와요. 그래서 아마 그 142개 국가, 1952년 142개 국가의 그 겟마인더 데이터셋일 텐데, 그 예측값 디메이션은 똑같죠. 142개 국가의 요 핏한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 추정치죠, 추정치. 그 슬로프 상의 점이죠. 음.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 그래프 위에다가 그 선형 회귀식도 그리고 그죠? 그다음에 그 신뢰 구간도 그리고 예측 구간도 그리고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아까 그 위에서 이 산점도 3점 된 거인데 여기는 겟마인더가 아니라 요거 이제 필요 없죠? 이렇게는 DF가 될 테고요. X축이 질캡이 아니라 이제 로그 펜이 되겠죠? 그러면 요거 스케일 할 필요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해요? stat 일단 여기까지 그려볼게요. 여기까지 제대로 그려지는지 제대로 그려졌고 여기서 이제 선형 회귀식 그릴 때
that smooth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메서드는 뭐냐면 내가 이제 리니어 모델 할 거고, 그다음에 실내 구간 그려줘 하는 게 레벨이거든요. 0.9 그러면은 예 이렇게 그려지죠. 실내 구간이랑 실내 구간은 이렇게 작죠. 실내 구간은 95% 실내 구간 이렇게 작고, 여기서 내가 이제 그 예측 구간도 같이 그려줘 하려면 이거는 이제 지원 라인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고요. 이때 그 x축은 x축은 필요 없고 y 값만 아래쪽, 여기서 보면 lower margin이잖아요. lower 하고 색깔을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하고 라인 타입을 점선으로 하겠다. 뭐죠? 그러면 이제 아래쪽 마진이 그려질 테고요. 위에 마진은 UPR이 되겠죠? 어퍼 마진. 그러면 하고 타입은 dashed. 네. LWR이 아닌가요? LW 여기서 내가 df 아까 그 df는 이렇게 되고 여기에 그 아까 구했던 이 PDS잖아요. PDS를 같이 그 컬럼 바인드 해야 되는 거죠. 합쳐야, 왜냐면 얘는 지금 DF에는 이 LWR이나 UPR이라고 하는 변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변수 템프라고 할게요. 그래서 cbind df하고 PDS라는 cbind를 한 다음에 여기서 템프 하면은 이제 non following 이게 RD가 아니라 red. 그다음에 이렇게 그려지겠죠. 네. 스케일러 플롯 그리고 선형 모델 피팅하고 실내 구간, 예측 구간이 상당히 좀 넓죠.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축소 불가능한 오차값까지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x 값이 주어졌을 때 그 y 값은 더 예측 구간 안에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자, 이거는 지금 근데 좀 웃기죠. 왜냐하면 그 학습한 데이터셋에다가 그대로 이제 그걸 이제 그 테스트 데이터로 써가지고 예측을 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이게 그 2002년 겟마인더의 2002년 데이터셋에다가 그 1952년도에 학습한 모델 있잖아요. 아까 리니어 모델 1952 언더바 1952를 그 2002년 겟마인더 2002년 데이터셋을 우리가 추출해서 거기다가 그 모델을 써서 예측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예측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예측값과 그 실제 관측값, 2002년도의 실제 관측값이 얼마나 다른지 그걸 한번 좀 쉬는 시간에 좀 해보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한번 그 스케일러 플롯을 한번 그려보죠. 그러니까 x축은 이제 실제 관측치,
그다음에 y축은 여러분들이 모델을 가지고 예측한 값 간의 이제 관계가 어떤지 한번 스캐터 플롯을 그려보시고, 만약에 정확하게 예측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점들이 다 그 y는 x 선 위에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한번 잠깐 쉬는 시간 갖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